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HLB가 하루에 그래도 4~5%대의 고점을 좀 어느 정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슬슬 이제 뭔가 의미 있게 들어오나 싶은 희망을 살짝 주고 있죠. 외국계 창구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매매했던 것들 중에서는 연속적으로 이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 매수가 저렇게 조금 들어온 거 가지고서 우리가 추세를 완벽히 지금 바꿔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HLB를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액티브성 수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성 수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HLB의 그런 장점과 우리가 원하는 희망사항, 그런 투자 포인트만 보고서 액티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의미 있는 수급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막 엄청 들뜨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솔직히 뭐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의미 있는 가격대를 빨리 넘어서서 돌파라도 나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가 엄청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소 대비해서 조금 매수가 들어온 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좀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녹화 시간이 이제 2시 40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대일 거예요. 어제 이 시간쯤에 회사 측에서 공식 블로그에 가남신약 현재 진행 상황 안내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죠. 내용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단 공식 입장이잖아요. 이 공식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내용은 아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가끔 거짓말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HLB가 거짓말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 거짓말이라는 걸로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의 공식 입장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 마냥 우리는 판단하고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짓말을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가남신약 재신청 관련해서 알려드린다. 지금 현재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신약허가 신청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자, 기본적인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받았던 CRL 지적사항 해소와 재신청 준비에 매진해 왔다. 그래서 최근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FDA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막 경미한 지적사항 3가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3가지 중에서도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3개에서 1개로 추려졌고 그 한 가지를 보완 조치를 완료했고 다 했습니다 라고 FDA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보완 조치에 대한 FDA 동의를 얻기 위해서 FDA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다 했는데요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재심사를 넣으면 될까요? 이제 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DA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소식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차 CRL을 받아가지고 재심사 요청을 넣었을 때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한 번 더 CRL을 받지 않기 위해서, 즉 3차 CRL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재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이번에 재심사를 넣으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물론 또 까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전 CRL을 통해서 A와 B와 C의 문제점이 있는데 A, B는 해결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지금 C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해결을 했다고, 그래서 다시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제 다 했는데 오케이, 깔끔하게 잘했구나, 다시 심사 넣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지적받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가 또 나온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CRL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C 다 했는데요, 빨리 봐달라니까? 괜찮은 거 맞지? 나 그럼 이제 재심사 넣는다. 너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다. 지금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심사를 넣는다라는 것만 내용이 나와도 무난하게 7~8만원대까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중요한 건 중간에 C1, C2 발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또 FDA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까지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FDA의 인력 감축 이슈로 인해서 신약 승인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있었다,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LB 약품을 심사를 하고 있는 그 해당 부서에 있어서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다,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HLB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도 워낙에 바닥권이기도 하고 지금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의 결과를 기다릴 때는 그래도 5만원대의 주가가 머물러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만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55,200원이면 매우 저렴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과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중간에 또 괜히 어떤 내용으로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모르고 변수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슈가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공식 입장 발표해서 우리 HLB만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리는 무료방에 내용을 좀 남겨드렸죠. 입장을 한 분 한 분 지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입장이 느릴 수는 있는데 뒤늦게 들어오시더라도 텔레그램에 내용 다 기록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에서 암행처럼 제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그냥 무자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확인을 하고 넣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은 담당자들이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다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입장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LB 지금 또 매우 중요한 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빠른 코멘트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쏟아부으려면은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환율이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긴 하죠.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금통이 계속 또 있을 거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환율도 요동칠 거니까 요거 한번 먼저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배팅할 만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만한 것들이 정말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석인 것은 굉장히 경제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데미지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이제 소멸이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그죠? 다음 주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국정 운영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다 비슷한 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계속 어쨌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R&D가 됐든 M&A가 됐든 공격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R&D라든지 M&A 쪽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회계 출신 담당자가 반도체 파트의 수장이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에러가 좀 컸었는데 싹 다 갈아엎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을 146조 원이나 푼다? 이거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래서 M&A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과거에 한때 움직였던 거 뭐가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만 하더라도 145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2200%가 올랐어요. 아직도 지금 높은 위치에 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 정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또 반도체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데 있어서, 혹은 HBM 쪽도 지금 세대 교체가 벌써부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HBM 3E가 우리가 5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E 다음이 뭡니까? 4가 있고 4E가 있고 또 4P까지 있는데 하이닉스를 제끼려면 지금 이쪽으로 겁나게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또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유리기판도 여러분들 몇 단까지 쌓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HBM 8단, 16단, 32단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수를 아파트처럼 여러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 단을 쌓았어. 쌓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유리기판도 30장이든 16장이든 쌓아놓고 나서 그 모든 단층에 전류나 데이터가 통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고 회로를 연결하는 그 기술 자체를 TG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TGV 관련된 몇 안 되는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판이 그동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플라스틱은 이제 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반도체 자체가 워낙에 열에 민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의 민감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판은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200%나 상승을 보이면서도 5조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지를 좀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사업 한도가 급변했다. 경쟁력 하락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발벗고 나서고 글로벌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계약, 성사, 미래 사업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8년 만에 조 단위의 M&A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본인들이 다 직접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사오면 됩니다. 그죠? 삼성이 원래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TGV 관련된 M&A가 기대되는 피인수 기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후속주로도 지금 꼽히고 있는데 시세가 아직 많이 안 올라왔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나름의 급등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크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비중을 10% 이내만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뭐 5배, 8배 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지만 중간에 나오는 변동성 여러분들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만 매수를 하시고서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셔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1억 중에 비중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5배의 수익을 냈다.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좌 수익률로 따지면 50%예요. 그러니까 결코 비중 10%짜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뭐 5배 가니까 8배 가니까 다 때려 사자 뭐 50% 100% 풀베팅 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뭔가 추천주를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종목을 드리는 건 드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은 한 10% 이내로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실제로 카톡을 열심히 또 보내드렸고 하루에 카톡을 제가 친구 추가하는 게 인원이 정해진 수량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한 10% 정도만 장기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보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배에서 8배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한번 묻어둬 보자. 요 마인드로 한번 매수 편입해보실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기다려주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 없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매달 제가 히든 종목을 한두 개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6월 히든 종목으로 지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짬날 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HLB를 기다리는 건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이 HLB를 100% 풀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들을 일부라도 비중 5%, 10%라도 함께 보유를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 자체가 늘어난다. HLB 한 종목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라. HLB에 비중이 많이 들어간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뭐 100% 몰빵을 때려서 운명을 다 걸어버리는 건 너무 리스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 10% 이내로만 한번 매수해 보실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한 번씩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